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시험대는 무관심한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반짝이는 고층 빌딩 숲 사이 대기업 기광 그룹 본사 앞. 매일 아침 8시 30분, 허름한 옷차림의 노숙자 한 명이 건물 입구 옆 작은 공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낡은 담요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종이컵을 내밀고 있지요. 출근하는 직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대부분은 그를 피해 먼 길로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런 고급 빌딩 앞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 이미지가 떨어진다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년 남성도 있고 경비실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수군거리는 여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조용히 다가와 생수병을 놓고 가는 젊은 여성,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건네는 경비원, 도시락 봉지를 살며시 밀어두고 가는 정장 차림의 남성. 이런 행동은 늘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곤 했죠. 노숙자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의 눈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기력해 보이는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억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넣기도 하지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낄 때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울려 퍼질 때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중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이컵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줍니다. 노숙자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회사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 화면이 흐려지며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광그룹 본사 최상층.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습니다. 강도식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꼿꼿하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일군 자부심과 피로가 공존하는 얼굴이지요.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옵니다. 회장님, 진우 이사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도식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습니다. 강진우 35살의 젊은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닮은 날카로운 눈매지만 표정은 더 부드럽고 현대적입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도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를 과연 이 아이에게 맡겨도 될까? 그는 사람을 볼 줄 아는가? 약삭빠른 자들에게 속지는 않을까? 앉게. 도식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둘은 마주 앉습니다. 다음 달이면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네. 그동안 준비해온 대로 자네가 내 뒤를 이어 경영을 맡게 될 테고. 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께서 쌓아오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식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자네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걱정이네. 진우의 눈썹이 움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을 보는 눈이야. 도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무너뜨리지. 누가 진짜 사람인지, 누가 기회만 엿보는 간신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 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식은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입니다. 이번에 자네가 추천한 마케팅 이사 후보 기획안을 표절했더군. 다행히 발령 전에 발각됐지만 진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도식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자네 나이 때는 벌써 2번의 회사 위기를 겪으며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뼈저리게 배웠다네. 자네는 그런 경험이 없지. 평탄한 길만 걸어왔으니.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진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가 직접 가려내겠네. 진짜 사람을.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도식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일구어냈던 젊은 시절의 빛나는 눈빛이었지요. 새벽 5시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강도식은 평소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침실의 옷장 한쪽에서 오래된 겨울 잠바와 낡은 청바지를 꺼냅니다. 개인 미용실에서 가져온 특수 분장용 화장품으로 얼굴에 주름을 더하고 며칠간 기른 수염으로 자신의 정체를 가립니다. 평소 호텔 주방장이 준비해주는 아침. 식사 대신 도식은 찬 김밥 하나를 들고 경호원의 눈을 피해 자택을 빠져나갑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오랜만에 보는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한 도식은 건물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잠시 주위를 살핀 후 낡은 담요를 펴고 그 위에 앉습니다. 작은 종이컵을 꺼내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로도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보지 않는 척하며 지나갑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 또 왔네. 정말 짜증나. 마케팅팀의 김 과장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텐데 경비실에 얘기해야 하는 거 아냐? 인사팀의 박 대리가 대답합니다. 도식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습니다. 종이컵에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오전 9시쯤 한 젊은 여성이 회사 건물에서 나와 도식에게 다가옵니다. 비서실 인턴 명찰을 단 조에나입니다. 24의 나이에 단정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나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아침은 드셨나요? 제가 회의에서 남은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도식은 고개를 들어 해나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비닐에 쌓인 샌드위치와 작은 생수병을 내려놓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회사 건물로 돌아갑니다. 도식은 조용히 해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넣습니다. 정오가 되자 또 다른 젊은이가 다가옵니다. 회계팀 인턴 명찰을 단 박동균입니다. 27, 날카로운 눈매와 조용한 분위기의 남성입니다. 그는 말없이 도식 앞에 도시락 하나를 놓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동균은 짧게 인사를 건넵니다. 도식은 잠시 동균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동균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는 늘 다른 이들과 나누라고. 도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동규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도식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귀찮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해나와 동규는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때로는 따뜻한 음료를, 때로는 작은 간식을, 가끔은 짧은 대화를. 금요일 저녁 도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옵니다. 노숙자 복장을 벗고 샤워를 한 후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일주일간 관찰한 기록이 담긴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면 여러 직원들의 이름과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에는 조혜나와 박동균의 이름이 별표와 함께 표시되어 있지요. 도식은 그들의 인사 기록을 요청합니다. 해나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입사한 지 3달째. 동규는 회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큰 회계법인의 제안을 뿌리치고 기광그룹에 지원한 인재입니다. 흥미롭군. 도식은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들의 진심을 더 확인해 볼 때야. 그는 비서를 불러 지시합니다. 조혜나 인턴과 박동균 인턴, 두 사람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그들이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내.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인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내 눈에 띈 거지. 그게 이유라네. 다음 날 아침 도식은 평소보다 일찍 노숙자 복장으로 회사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를 기다리는 의외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의 자리에 작은 쿠션과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요 위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해나 동균. 도식의 눈가에 오랜만에 따스함이 감돕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역시 틀리지 않았어. 월요일 아침 조혜나와 박동규는 각각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공문은 간결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 발탁 마이너스 조혜나 인턴은 즉시 회장 비서실로, 박동균 인턴은 회계 감사팀으로 보고할 것. 해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회장 비서실은 기광그룹의 심장부와 같은 곳. 인턴이 그곳에 배치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지요. 왜 하필 저를? 동균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회계감사팀은 기업의 비밀을 다루는 부서라 베테랑들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해나는 회장 비서실에 첫 출근을 합니다. 비서실장인 윤미영 부장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발탁됐다고 들었어요. 대단한 기회네요. 하지만 윤 부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집니다. 회장님은 매우 엄격하시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해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임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다음 주 임원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회장 일정표를 업데이트하는 일이었지요. 해나는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빠르게 적응해 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떤가 그 인턴은? 도식이 윤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하지만 윤 부장이 망설입니다. 말해보게. 아직 시험해보지 않았으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성을 보려면 좀 더 지켜봐야. 도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시험해보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네. 다음 날 해나에게 예상치 못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갑작스럽게 일본 지사에서 중요한 방문객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해나는 단 2시간 안에
회의 자료와 영접 준비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바쁘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마케팅팀 이사의 비서가 찾아옵니다. 조 인턴, 이 자료들 좀 정리해 주겠어? 마케팅 이사님이 급하게 찾으시는데 나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해나의 책상에 놓입니다. 그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데요? 1시간 후 비서는 미안한 듯 웃으며 돌아섭니다. 해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자신의 업무도 촉박한데 갑자기 다른 부서 일까지 떠맡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재 자신의 급한 업무를 정리한 후 남은 시간에 마케팅팀 서류를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마케팅팀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다 됐어? 해나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제 업무가 너무 급해서 아직 절반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먼저 정리했습니다. 비서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이해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줘서 고마워. 이 모든 상황은 윤 부장의 조용한 지시 하에 이루어진 테스트였습니다. 그녀는 해나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도식에게 보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를 우선시했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최대한 도우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솔직했고요. 도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속 지켜보게. 한편 박동규는 회계 감사팀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지난 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동규는 금세 작은 불일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목들이 좀 이상합니다. 동균이 상사인 김 팀장에게 말합니다. 마케팅 비용이 예상보다 20% 이상 초과됐는데 세부 내역이 불분명합니다. 김 팀장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그래. 작은 불일치는 항상 있기 마련이야. 동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액 차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은 한숨을 내쉽니다.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좋아. 내가 한번 파고들어봐. 하지만 윗선에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나와 상의하도록 해. 동규는 며칠간 자료를 파헤치며 불규칙성을 추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이상한 컨설팅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회사가 마케팅 담당 이사의 친척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점이었죠.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동균이 김 팀장에게 발견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김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봐, 동균. 이런 건 좀 민감한 문제야. 마케팅 이사는 회장님과 가까운 사이거든. 굳이 물을 흐리고 싶지 않다면. 동규는 고개를 들어 김 팀장을 바라봅니다. 팀장님, 제 임무는 정확한 회계 감사입니다. 이건 분명히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팀장은 잠시 동균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좋아. 하지만 내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해.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상황 역시 도식의 지시로 만들어진 테스트였습니다. 김 팀장은 그날 저녁 도식에게 보고합니다. 그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밀어붙이는 용기가 있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두 인턴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첫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해나는 균형감과 정직함을, 동규는 원칙과 용기를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험해보지.
그들이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보고 싶네. 도식은 창밖에서 자신이 매일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내일도 그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노숙자로서가 아니라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박동규는 회계감사팀 서고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꺼리는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상자들 사이에서 동규는 특이한 레이블이 붙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특별 프로젝트 마이너스 2015 마이너스 보안 등급 최고.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동규는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 안에는 기광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도식 회장의 최측근인 백상무의 서명이 여러 문서에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뭐지? 동규는 중얼거리며 자료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이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흘러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항상 백상무가 있었습니다. 내부 승강기에서 백상무와 마주친 해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백상무는 평소와 달리 친절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조 인턴,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하게 됐다고 들었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회장님의 신임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야. 백상무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혹시 내일 시간 있나? 저녁 식사라도 함께하면 좋겠네. 자네 경력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해나는 약간 당황합니다. 백상무는 회사에서 도식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상무님, 제안 감사합니다만 개인적인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업무적인 내용이라면 사무실에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상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그래, 아쉽군. 하지만 이해해.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승강기가 멈추고 백상무가 내리자마자 해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이 일을 윤 부장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한편 동규는 발견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이 자료가 얼마나 민감한지 생각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정하고 김 팀장을 찾아갑니다. 팀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동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김 팀장은 동균이 내민 자료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합니다. 이건 어디서 찾은 거지? 서고에 있던 옛날 자료들 사이에서요. 김 팀장은 주변을 살핀 후 문을 닫습니다. 이봐, 동균. 이건 매우 민감한 자료야. 백상무는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이런 것을 함부로 파헤치면. 하지만 이건 명백한 비리입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여기 다 있어요. 김 팀장은 동균의 어깨를 잡습니다. 내 앞날을 생각해. 이런 것에 관여했다가는 회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동규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팀장님, 이건 제 양심의 문제입니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일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김 팀장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럼 최소한 지금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테니. 동균이 떠난 후 김 팀장은 비밀번호가 걸린 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네, 회장님. 그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에서는 해나가 윤 부장에게 백상무와의 대화를 보고합니다. 윤 부장은 놀라운 척하며 듣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해나. 백상무님은 영향력이 큰 분이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윤 부장이 말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을까요?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윤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날 저녁 도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인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백상무가 미끼로 던져진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원칙을 지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흥미롭군. 도식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험은 시작되지 않았어. 백상무가 직접 움직일 테니까. 그의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백상무가 도식의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백상무? 도식이 차분하게 묻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인턴들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팀의 박동균이란 인턴이 과거 자료를 뒤지며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식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묻습니다. 어떤 의혹인가? 백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과거를 파헤치면 회사 분위기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직접 설명해주면 되지 않을까? 도식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만, 저는 그 인턴을 해고시키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의 조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지나치게 독립적이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회사 앞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항상 말해왔듯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니까. 백상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만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비서를 불러 지시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게.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회사와 사람을 위하는지 확인할 때가 왔어. 토요일 아침 해나는 출근길에 회사 앞 노숙자를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나 싶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나는 불안한 마음에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앞에 계시던 노숙자분 보셨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걱정되세요? 네. 갑자기 사라지셔서요. 혹시 몸이 안 좋아지신 건 아닌지. 월요일 아침 해나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습니다. 조 인턴, 지금 바로 회장실로 오세요. 윤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해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실수라도 한 걸까?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순간 해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식 회장의 책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면도를 한 얼굴로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지요. 앉게, 해나 양. 도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해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도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랐겠지. 나는 강도식이네. 그리고 자네가 매일 아침 음식과 물을 건네준 그 노숙자이기도 하지. 해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식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네와 동균 군을 테스트하고 있었네.
진짜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많았어.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본 사람은 너희가 처음이더군. 해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왜, 왜 그런 테스트를 하신 거죠? 도식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네. 내 아들 진우가 회사를 이어받게 될 테지.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지.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하신 겁니까? 도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자네와 동균 군은 그 테스트를 훌륭하게 통과했어. 권력 없는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지. 그게 내가 찾던 자질이었네. 해나는 가만히 도식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당혹감,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그럼 백상무님이 저에게 했던 제안도 그것도 테스트의 일부였지. 도식이 대답합니다. 백상무는 실제로 비리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자네의 원칙을 시험해보기 위한 미끼이기도 했어. 해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동균 역시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실에서 나오는 해나와 마주쳤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회장이었다고 동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믿기지 않죠?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회계장부도. 동균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네, 다 계획된 거였어요. 해나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백상무의 비리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강진우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획을 전해 들었고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테스트를. 도식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자네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네. 진짜 경영자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하거든. 진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백상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요. 도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진우의 눈에 결심이 서립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내신 진짜 인재들과 함께요. 도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자네가 진짜 경영자로 거듭날 준비가 됐군. 화요일 아침 기광그룹 본사 대회의실. 정기 임원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강진우가 자료를 들고 입장합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식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진우가 선언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백상무가 말합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저에게 중요한 안건을 맡기셨습니다. 진우는 모든 임원에게 두꺼운 파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자료입니다. 특히 백상무님, 당신이 주도한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백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터무니없다고요? 진우가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허위 계약서, 친인척 회사로의 불법 자금 이전. 모두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백상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강진우 이사,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아버지의 전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백상무는 오늘부로 기광그룹에서 해임됩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몇몇 임원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백상무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사회의 동의 없이 임원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긴급 이사회는 어제 이미 열렸습니다. 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팀에서 곧 형사고발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상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진우는 회의를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청렴 시스템 강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모든 부서의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부 감사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진우는 회의실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조혜나와 박동균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나 씨는 오늘부터 저의 수행비서로, 박동균 씨는 내부 감사실 주임으로 임명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납니다. 인턴들을 바로 정직원으로, 게다가 주요 포지션에 진우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이미 충분한 자질을 증명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상무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저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진우는 그의 말을 자르고 차갑게 대응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회사와 직원들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팀이 안내할 겁니다. 백상무는 마지막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들고 회의실을 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이미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조혜나와 동균에게 다가갑니다. 수고했습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동균이 묻습니다. 이사님, 저희를 선택하신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아버지께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들이 진정한 인재라는 점입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원칙과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해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기광그룹은 어떻게 변화할 예정인가요? 진우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자 제 결심입니다. 그날 저녁 도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그의 사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군. 도식은 중얼거립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광그룹 본사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강도식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경영 활동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백상무의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식은 매우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퇴를 계획해왔고 이제야 마음의 준비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한 그는 회사 구석구석을 마지막으로 둘러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찾은 곳은 기광그룹의 시작점이었던 구간 지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도식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는 이 작은 방에서 단 2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 서서 도식은 먼지 쌓인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작성했던 경영 철학이 담긴 노트였지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그의 젊은 시절 힘찬 필체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다. 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노트 위에 작은 쪽지를 놓았습니다. 진우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진우에게, 이제 내가 진정한 경영자가 되었구나. 회사는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거라. 내가 찾은 진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기광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도식은 회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회사 앞 자신이 노숙자로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숙자도 간신도 실험도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미래뿐이었지요. 그 주말 도식은 제주도의 조용한 별장으로 향합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홀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의 짐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부와 권력, 명예를 뒤로하고 그가 가져간 것은 단지 몇 권의 책과 오래된 사진첩뿐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도식은 넓은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전화기를 꺼내 배터리를 뺀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되는군. 도식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부담감에서 해방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진우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식이 남긴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진우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기광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의 주도 하에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도입되었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연이어 시행되었습니다. 조혜나는 이제 진우의 수행비서를 넘어 그의 오른팔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IR 투자자, 관계 업무를 담당하며 기광그룹의 새로운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감성과 강단 있는 업무 처리는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나 씨, 다음 주 뉴욕 출장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진우가 묻습니다.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특히 ESG 정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을 위한 자료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해나 씨군요.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한편 박동규는 내부 감사실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회사 전체의 회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원칙주의와 정확성은 기광그룹이 업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균 씨, 새로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재무이사가 말합니다. 덕분에 우리 회계팀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동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는 임원들을 모아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플랫 리더십 체제를 도입합니다. 지나친 수직적 구조를 없애고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일부는 불안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사람 사이에 있는 경영입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해나는 진우에게 다가갑니다. 이사님, 혹시 회장님께 연락해 보셨나요? 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연락을 끊으셨어. 제주도 별장에 계신다는 것만 알 뿐이야. 아마 그게 아버지의 바람일 거야. 해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합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이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냅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다. 아버지의 첫 경영 철학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지. 그날 저녁 해나와 동규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납니다. 둘은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가끔 그분이 생각나. 해나가 말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그저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때. 동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식 회장님을 대하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을 노숙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도식이 앉아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별장에서 도식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광그룹의 새로운 경영 체제와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CEO 강진우의 사람 중심 경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잘하고 있군. 도식은 중얼거립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진우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밤을 바라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면 회사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기광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